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한 복귀 시한이 지났지만 부산에서도 전공의 대다수가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병원은 이달부터 전임의까지 자리를 비워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대병원에 이달부터 전임의로 근무하기로 한 27명 가운데 22명이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또한 신임 전임의 11명 가운데 정상 진료를 보고 있는 건 단 1명뿐. 나머지 10명은 모두 병원 측에 진료 시기를 늦추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뒤 대형 병원에서 수련과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의사로 흔히 펠로우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업무를 중단하자 의료 현장에서 교수들과 함께 대체근무 체제로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년 과정을 끝낸 전임의들이 지난달 29일 병원을 떠난 뒤 신입 전임의들은 출근하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에 뚫린 구멍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졸업을 앞둬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을 지켰던 레지던트 4년차들도 병원을 떠나면서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부산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신입 인턴들도 대거 임용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수련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관계자입니다. 3월 이제 되면서 신규 인턴도 없고 또 펠로우들도 변동이 좀 있고 이래서 조금 이번 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보다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편 복지부가 사법 절차 도입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 오늘까지도 부산에서는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라 갈등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 지역의 지난해 혼인 건수가 1,300여 건으로 10년 만에 50%나 급감했습니다. 부산의 직장과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나쁘기 때문인데 이 여파로 출생아 수도 반토막 났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결혼한 건수는 1,304건입니다. 이는 2013년 27,700여 건과 비교해 50.3% 줄어든 겁니다. 특히 같은 기간 전국의 혼인 감소율은 40%였습니다. 부산은 이를 뛰어넘어 훨씬 높았습니다. 2022년과 지난해 혼인 건수를 비교하면 전국은 코로나19 엔데믹 효과로 결혼이 1.0% 늘었지만 부산은 되레 3.0% 감소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내년 부산의 연간 혼인 건수가 10,000건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혼인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연간 출생아 수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부산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3년 25,000여 명에서 지난해 12,000여 명으로 50.1% 감소해 혼인 건수와 비례 쌍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66명으로 처음으로 0.7 아래로 떨어졌고 중부의 출산율은 0.31명으로 지역 소멸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혼인 건수 급감은 먼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우선순위로 꼽힙니다.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15.3%에 불과했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20대는 32.7%가, 30대의 33.7%가 결혼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답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사흘간 부산 해운대구 을과 사상구, 중영도구에서 40총선 후보자 경선을 치릅니다. 해운대 을은 윤용조, 윤준호, 이명원 후보가, 사상은 김부민, 배재정, 서태경 후보가 3자 경선을 벌이고 중영도는 김비호, 박영미 후보가 대결합니다. 3자 경선 지역도 결선 투표 없이 가장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짓게 되며 이번 경선이 끝나면 민주당은 부산 모든 지역구에 대한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됩니다. 2차 전지 분야 강소기업인 신성 ST가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신성 ST는 올해 말까지 강서구 미음 외국인 투자 지역에 463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신성 ST는 스마트 팩토리가 건립되면 중국에 있는 생산 거점과 창원의 본사를 부산으로 통합 이전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드림옷장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시는 만 34세까지이던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6,700명에서 8,4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산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외래어 법정동 명칭을 정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한글 단체가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대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글 학회 등 한글 단체 75곳은 공용 문서 표기는 한글이 원칙이라며 에코델타 동명 취소 운동본부를 만들고 1인 시위 등 반대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강서구는 지난달 27일 에코델타동 법정동 설치를 위해 부산시에 주민 의견이 담긴 실태 조사서와 타당성 검토 요청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정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동부상권을 거치는 첫 KTX 노선인 KTX 이음이 올해 연말 개통하는 가운데 기장군과 해운대구가 신설 역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2021년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으로 2022년 정차역 유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뒤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해운대구는 동해선 신해운대역과 센텀역 두 곳에 정차역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치 전에 가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15.3도까지 올라 포근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다 말다를 반복하다가 밤늦게쯤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입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1.2도, 습도는 45%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